오늘도 어제 이어서 특허법 기본 강의 3회차죠. 실강 기준 3회차고요. 인강은 7강이 될 겁니다. 어제까지는 뭐 막판에 조금 어려웠다면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은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닐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가 1회독이 끝났어요. 그래서 전체를 개괄해서 특허라는 게 사람들한테 또는 회사한테 좋은 거 만들어내게끔 유도하려면 걔네들한테 뭔가 줘야 되잖아요. 주는 게 특허권,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주고 대신에 그 내용을 공개하게 해서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진 것 같고 또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러니까 중복 연구를 피하게 하고 이미 만들어진 걸 가지고 더 좋은 거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나라의 어떤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싶은 거예요. 선진국으로 가고 싶은 거고 그래서 돈 벌고 싶은 게 특허법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특허법의 목적이 돈 버는 거다라고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 이해독을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서 특허에 대한 제도는 거의 다 봤어요. 뭐 조약 우선권, 국내 우선권, 공지예외 이런 거 거의 다 봤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조문만 볼 거예요. 조문만 보는데 우리가 1회독에서 법이라는 게 있고 판례, 뭐 학설 이런 게 있는데 법은 특허법뿐만 아니라 그 밑에 하위 법령이라는 것도 있다고 했어요. 조문만 볼 건데 여기서 말하는 조문은 특허법이랑 그 밑에 있는 하위 법령 중 이제 일부는 볼 거예요. 특허법을 다 볼 거고 얘네들은 다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중 일부를 볼 거고 나머지는 뭐 나중에 3회독에서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2번 만났고요. 실강 기준으로 2번 만났고요. 우리 약속된 게 30번 만나는 거거든요. 30번? 그러면 28번 남았죠. 28번 중에 얘가 한 15번 정도 될 거예요. 15번 정도. 우리 얘가 13번 정도. 뭐 그때 매년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분위기에 따라 대충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파트예요. 이 파트. 이걸 잘 해놔야 우리가 나중에 3회독은 특허법 교재로 보게 되는데 여기 있는 내용 다 여기 있거든요. 그때 제가 언급만 드리고 갈 건데 그래서 또 설명할 수는 없어요. 또 설명하면 얘가 30번이 되는 거예요. 3회독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얘 복습을 참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습은 필요 없어요. 모든 기본 강의는 예습 필요 없어요. 복습만 잘하면 돼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복습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3회독 올 때는 이제 잘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2회독에서 했던 걸 말씀드렸는데 튕겨 나온다 하면 저 성격상 진도 못 나가거든요. 다시 설명드리거든. 그래갖고 물론 뭐 전혀 안 튕겨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일부 튕겨 나오면 당연히 또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근데 복습을 했는데도 이해를 못했어. 당연히 해드려요. 근데 복습을 안 하고서 그러고 있으면 진도가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면 막 120강, 130강 되는 거 큰일 나잖아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복습은 3회독을 위한 거기도 한데 사실 2회독 복습만 잘 해주잖아요. 제가 디자인 보호법은 거저 가져가게 해드릴게요. 2회독만 잘 해주세요. 디자인은 그냥 거저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1회독은 뭐 크게 복습할 게 없었죠. 여기서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도 3회독보다 사실 2회독이 더 중요해요. 내용은 3회독이 더 많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 할 건데 기출문제를 보면 2회독에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독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기노트 이제 특허법 조문 있고 전체 2회독 이제 이 조문만 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딱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특허법 전체 2회독 총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문에 총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1조부터 28조의 5까지 있어요. 1조부터 28조의 5. 1조는 뭔지 알겠는데 28조의 5 이런 건 뭐지? 그건 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런 조문 넘버가 나오는지는 가서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 뭐 볼 거냐면 1조 볼 거예요. 1조. 목적이 있어요. 우리 법학 대부분의 법학은 1조가 대부분 목적이에요. 목적. 이 법의 목적이 뭐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은 2번 읽을 거예요. 지금 그냥 한번 읽어보고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 보호 장려하고 그 발명의 이용을 도모해요.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이걸 잘 섞어갖고 우리나라 기술을 좋게 하는 거야.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 법의 목적은 뭐다? 한마디로 말하면 산업 발전 이바지. 그 수단은 기술 발전 촉진. 다른 나라보다 기술을 훨씬 빨리빨리 발전시켜갖고 선진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 발전 이바지고 이 법의 목적이 너무 노골적으로 돈 벌게요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산업 발전 이바지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전체 1회독 생각해 볼까? 특허 요건이라고 있었고 첫 번째 특허 요건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특허 요건이 이제 있는 거야. 필기노트에 요거 하나 적어줍시다. 그 밑에 그림 있죠? 산업발전 이바지 옆에다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특허 요건이 있는데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아직 몰라. 이렇게만 적어주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특허 요건을 특허법 29조 2랑 본문. 1항은 뭐고 본문은 뭐지? 나중에 할게요. 여튼 여기에 있는 그런 조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발명자가 뭔가를 발명했는데 내가 그 발명을 하는데 수많은 돈과 수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다른 사람이 그대로 모방해버리면 억울하잖아. 그럼 발명 안 하겠죠? 발명을 안 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발명을 보호해줘요. 그리고 발명 좀 해라고 장려하는 법이야.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한다는 건 발명해봐. 내가 독점권 줄게. 이거예요. 또 나중에 우리가 3회독에서 볼 건데 발명하면 돈도 줘요. 일정한 경우에는. 발명하라고 돈도 줘. 그래서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거야. 이거 누구 위한 거야? 발명자 위한 거죠. 발명자. 발명자를 위한 거. 그래서 그 사람, 회사를 위한 거기 때문에 사익적 측면이 돼. 사익. 그를 위한 거지 나라를 위한 건 아니지.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게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그 발명자를 위한 거예요. 사익. 발명의 내용을 공개한다 그랬어요. 공개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이 이미 있는 발명에 대해서 또 똑같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 아깝잖아. 그럴 바에야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낫잖아. 중복 투자 안 하고. 그리고 만들어 놓은 거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용을 도모한다라는 거예요. 발명자가 자기가 한 발명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더 효과적이잖아. 많은 사람들이 업그레이드 하는 거. 이게 뭐야? 이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실? 공익적인 취지가 돼. 발명자 너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줘. 이거야. 그래서 사익과
공익을 조화롭게 가져가서 결국에는 기술 발전 촉진시키겠다라는 거고, 이거 되면 산업 발전은 자연스럽지 않겠냐. 이 법의 목적이 이렇게 돼요. 발명을 보호 장려, 사익, 이용 도모, 공익, 기술 발전 촉진. 그래서 산업 발전 이바지. 그렇기 때문에 특허 요건도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렇게 됩니다. 제 1조 목적 다시 읽어볼게요.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제가 끊어주세요 하면 그 조문을 이렇게 끊어주면 돼요. 끊어주면 돼. 보호 장려하고 여기서 끊어주세요.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끊어주세요.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끊어주세요. 4개 나오죠? 4덩어리 나오죠? 산업발전 이바지까지. 밑에 그림 설명드렸습니다. 발명의 보호 장려는 사익, 이용 도모는 공익, 조화롭게가 기술 발전, 산업 발전.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2조 정의입니다. 정의. 네, 정의라는 게 있어요. 정의. 정의라는 건 우리 특허법에서 앞으로 이런 개념으로 쓰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약속. 예를 들어서 1번 보세요. 1번. 발명이라고 나오죠? 발명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정의라는 건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에서 이렇게 약속하자. 2번 보세요. 특허 발명. 3번 실시. 그래서 2조는 발명이 뭔지, 특허 발명이 뭔지, 실시가 뭔지에 대해서 너희들끼리 그렇게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이 법에서 정할 테니까 앞으로 발명이란, 특허 발명이란, 실시라 함은 우리 이렇게 약속하자라는 거예요. 발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발명이란 자연 법칙을 이용한 끊어주고, 기술적 사상에 끊어주고, 창작으로서 끊어주고, 고도한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명이라는 것 앞글자만 적어볼게요.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돼요. 자연법칙. 자연법칙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나 중력. 이런 것들이 자연법칙이거든.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자연법칙이에요. 그런 자연법칙을 이용한 거여야 돼요. 자연법칙을 이용한 거여야 돼. 예를 들어서 자연법칙 중에는 에너지 보존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에너지 보존법칙 차르는 모르겠지만 에너지가 보존된대. 근데 이런 거 특허 받을 수 있을까요? 발명이라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무한 동력 장치. 그냥 귀로 들으세요. 3회에 또 나오니까. 무한 동력 장치. 그런 게 있을 수 있나? 없죠. 자연법칙에 반하잖아. 무한 동력을 어떻게 내? 자연법칙에 반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특허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되겠고, 두 번째, 기술적 사상이어야 돼. 기술적 사상.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테크닉을 말해요. 테크닉. 우리가 아는 그런 흔한 기술을 말해요. 사상이라는 건 아이디어를 말해요. 아이디어. 기술과 관련된 어떤 사상. 자연 법칙을 이용하고 그 기술과 관련된 사상. 아이디어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 발명을 했어요. 출연할 때 출연서 플러스 첨부 서류. 그렇죠? 첨부 서류에 발명의 설명, 청구 범위. 청구 범위에다가 아이디어를 적는 거예요. 나는 핸들, 안장, 바퀴로 구성된 어떤 자전거를 만들었다 이렇게 출연하는 거지. 특허청에다 자전거 만들어서 내야 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실물을 낼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런 자전거를 만들어 써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으로 자전거에 거울 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연필에다 지우개 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아이디어만 있으면 실제로 안 만들어내도 특허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로 충분해. 사상, 아이디어 이렇게 보시고요. 기술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창작이라는 건 만들어내라는 거, 만들어내는 거.
원래 없었는데 내가 만들어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될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물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물질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뭔가 물질이 있을 거야. 발견하지 못한 생명체도 있을 거고 물질도 있을 건데 그걸 발견을 했어. 이거 특허 받을 수 있을까요? 발명일까? 아니지. 발명이라는 건 내가 없던 걸 만들어내야 돼. 근데 발견은 산업발전 이바지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해. 새로운 걸 찾아냈으니까. 하지만 발견에 대해선 발명이라고 보지 않아요. 예외는 있어. 나중에 3회독에서. 여튼 창작 뭐야? 만들어내야 돼. 발견 안 돼. 이 얘기고요. 그리고 허접한 거 안 돼. 고도해야 돼. 그러니까 좀 수준이 높은 거여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만들어냈어도 허접하면 안 돼.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발명이란 익숙해지세요. 저는 두 문자를 막 좋아하지 않아요. 두 문자라는 게 암기하기 편하게끔 뭔가 앞글자를 따서 만든 그런 조합인데 사실 저는 두 문자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느 정도는 좀 써야 돼. 안 그러면 암기가 안 돼요. 근데 두 문자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 암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 우리 1년 같이 해야 되거든.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설령 기본 강의만 듣더라도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그냥 계속 보게 되거든. 그렇게 익숙해지는 거야. 억지로 암기하려 하지 마세요. 발명이 뭐다? 자기창고 이렇게 얘기해. 자기창고. 필기노트 보세요. 필기노트 보시면 하단에 발명이라고 있죠. 발명. 하단에 도식화해 놓은 거 보세요. 발명이라고 있습니다. 자연 법칙을 이용했어야 되고 기술적 사상, 아이디어 적어줄까요? 아이디어. 아이디어로 충분하다. 물건 안 만들어내도 된다. 의 창작, 만들어내야 돼. 그렇죠? 만들어내야 된대. 창작해야 돼. 발견과 다르다 이거예요. 발명과 발견은 구별하시고요. 고도해야 돼. 고도. 고도는 이제 높은 거, 좋은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고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고도. 우리가 아직 실용신안법을 우리 제일 만남의 마지막 날에 할 건데 하나는 좀 미리 해볼게. 실용신안법. 우리 특허법에서 복습, 진보성 어떻게 판단해요? 공지된 발명이랑 출원 발명, 청구범위 있는 거를 비교해서 동일한지가 아니라 쉽게 만들 수 있는지 판단하죠. 그래서 진보성은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 실용신안에도 진보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는데 특히 극히 쉽게 이렇게 가죠. 그래서 특허보다 실용신안 받기가 조금 더 쉬워. 얘는 쉽게 만들면 거절되는 거고 얘는 쉽게 만들어도 거절 안 돼요. 극히 쉽게 만들 수 있으면 거절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좀 등록받기 쉽지. 왜 그러냐면 특허에서 보호한, 여기까지 공부한 거고 특허에서 보호하는 건 발명이라 그래. 발명 뭐예요? 자기창고. 이걸 보호해. 실용신안에서 보호하는 건 자, 처음 나왔다. 고안이라는 걸 보호해. 고안.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만들었어. 자전거가 발명이에요? 고안이에요? 발명도 될 수 있고 고안도 될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 나중에 또 한번 해볼게요. 내가 자전거를 출원했는데 특허 출원했어. 근데 심사관이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라고 해서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했어요. 그럼 실용신안으로는 등록 안 되는 건 아니잖아. 바꿀 수 있겠죠. 이거 무슨 출원? 변경 출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전거라는 건 특허로 한번 트라이 해보고 안 돼? 실용신안으로 이제 차선책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발명보다 자기창고, 고안은 고도성이 빠지는 게 고안이야. 말장난 같죠? 말장난 맞아요. 그래서 더 좋아. 특허로가
덜 좋아? 실용신한어가.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투영된 게 쉽게 창작이냐? 고도성 필요 없죠? 극히 쉽게 창작이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필기노트 3페이지 발명 보시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이거 발명인데 고도에 밑줄 그어놨고 오른쪽 위 상단 보시면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라고 해서 고도성이 빠져 있어요. 실용신안법 2조 1호 이렇게 돼 있죠. 그거 말씀 안 드렸다. 자, 우리 제 몇 조, 제 몇 항이라고 할 때 이 항이라고 하는 건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런 걸 말해요. 동그라미 1은 1항, 동그라미 2는 2항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2조에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런 거 없죠? 바로 다이렉트로 아랍의 숫자 1 나오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제 몇 호 이렇게 얘기해. 제 1호 발명이란, 제 2호 특허 발명이란, 제 3호 실시란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돼. 제 1항, 제 1조, 제 2조 항 없고요. 요 주문은 항 없고 제 1호 발명이란, 제 2호 특허 발명이란, 제 3호 실시란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용신앙과 구별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기출 되게 많이 돼요. 기출 되게 많이 되고. 자, 오른쪽 상단에 체크 포인트 보세요. 체크 포인트. 자, 체크 포인트를 제가 넣어놨는데 복습하시, 이거 정답은 제가 안 넣어놨어요. 제 구도로 전달을 드려요. 잘 체크를 하시고. 이 체크 포인트 중 대부분은 풀 수 있을 거예요. 2회독에서. 근데 못 푸는 것들이 있기는 해. 3회독에서 풀어야 돼. 그런 부분들은 3회독에서 풀어 드릴 테니까 찝찝해하지 마세요. 다 뒤에서 해드려요. 근데 미리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는 2회독에서 못 푸는데 왜 넣었냐? 여러분 기본 강의 다 끝나고 또 복습할 거잖아요. 그때 풀어보시라는 겁니다. 체크 포인트 첫 번째 거. 발명과 고안의 구별이 무엇? 됐죠? 고도성 갖고 구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2호 보세요. 제 2호. 특허 발명이란 특허받은 발명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네. 특허 발명이란 특허받은 발명을 말한다. 특허받은 발명을 특허 발명이라고 하네요. 그럼 발명은 뭐예요? 자기 창고. 특허 발명은 발명 중에서 특허받은 걸 말해요. 해볼게요. 갑이 A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창작했어요. 창작했고 이걸 출원했어요. 이게 나중에 등록이 되었어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계속 복습할 거예요. 여기가 특허, 권, 여기는 특바, 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우리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뭐 할 거냐면 특허 발명이 뭐냐 이걸 할 거예요. 우리가 특허 안 받았어요. 또는 받았을 수도 있고 여튼 발명이라는 개념은 알았어. 자기 창고. 자기 창고 중에서 등록된 거 있죠? 이걸 우리는 이제 이때부터 특허 발명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발명 중에서 특허 받았으면 특허 발명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특허 발명이 뭔지 볼게. 뭔지. 출원 이렇게 해볼게요. 출원을 제가 A 발명, B 발명을 발명의 설명에 두 개를 넣은 거야. 발명의 설명에. 청구 범위에 A만 넣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특허 등록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럼 등록된 건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이 상태겠죠? 이렇게 특허 등록된 거예요. 자, A 특허 발명입니까? 맞아요. B는 특허 발명이에요? 아니에요. B는 특허 받은 거 아니야. 특허 발명이라는 건 거기다가 적어줍시다. 청구 범위 이렇게. 청구 범위. 청구 범위에 있는 것만 특허 발명이에요. 다른 말 없으면 무조건 발명은 청구 범위라고 보면 돼. 다른 말 없으면. 자, 그럼 반대로 이건 뭐라 그럴까요? 특허 발명은 아니지. 뭐예요? 출원 발명이라는 표현을 써요. 법조문에는 없어. 근데 우리가 관행상 그렇게 표현을 해요. 출원 발명.
출원 발명. 출원했잖아? 출원 발명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필기노트 보세요. 발명했어요. 출원되기 전에는 출원 발명, 특허 발명이라 하지 않아. 그죠? 근데 법조문 2조 2호 해서 등록됐으면 특허 발명이라고 약속하기로 했고 청구범위에 있는 거 기준으로 보는 거죠. 등록 전에는 조문은 없어. 근데 우리가 통상 출원 발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원 발명. 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 발명이 뭔지도 알았다. 발명이 뭔지도 알았고요. 특허 발명이 뭔지도 알았고 그리고 곁다리로 출원 발명이 뭔지도 알았습니다. 그 다음 2조 3호 볼 거예요. 2조 3호. 일단 2조 1호에서 발명이 뭐다라고 해서 자기 참고 얘기했고요. 2조 2호에서 특허 발명이 뭐다, 특허 받은 발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조 3호에서는 실시가 뭐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실시라는 거 이제 하나만 봤어요. 판매하는 거. 만들어서 파는 거 실시라고 그랬죠. 근데 발명은 제가 뭐 자전거도 예를 들었고 하지만 자전거는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물건이죠? 물건이야. 그래서 발명에는 자전거와 같은 물건이라는 물건 발명이라는 게 있고요. 근데 이렇게 꼭 물건일 필요는 없어요. 물건일 필요는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어떤 방법도 발명이 될 수 있어요. 방법도 발명이 돼. 예를 들어서 영업 방법 있죠? 그런 것도 발명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대리했던 건 중에 이런 건이 있었어요. 방법 발명이었는데 공개됐으니까 얘기해도 괜찮겠지. 방법 발명이었는데 일단 DB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쫙 깔려 있어. 약사예요, 약사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뭐냐면 질병과 어떤 의약품 또는 이건 적지 마세요. 건기식, 건강기능식품 있죠? 질병에 이제 적합한 의약품, 질병에 적합한 건기식을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또 뭘 연결해놨냐면 의약품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건기식에도 분명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네요. 깜짝 놀랐어요. 건기식에도 부작용이 있대요. 그래서 이 질병을 해결하고자 의약품이나 건기식을 먹으면 이 부작용 때문에 또 다른 질병을 낳게 된다라는 거야. 또 다른 질병. 그래서 의약품을 선택할 때에는 집에 있는 걸 막 우리가 그냥 오메가3도 먹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하잖아.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런 어떤 불안함이 있으니까 사실 약사와의 어떤 상담이 선행된다면 참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걸 기술적 사상의 창자, 아이디어를 냈냐면 환자 본인이 집에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앱에다 입력해요. 핸드폰 앱에다 입력을 해. 그 내 나이, 그리고 무슨 남성, 여성, 그리고 뭐 내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출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뭐 기저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유전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막 다 넣어. 그러면 요 앱에서 알아서 너한테 좋은 건기식을 딱 골라주는 거예요. 그런 거야. 그러려면 이런 게 필요하겠죠. 1단계. 환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 2단계, 그 정보를 수집해서 조합하는 단계. 3단계, 무슨 단계. 4단계, 무슨 단계. 5단계. 그래서 약을 추천하는 단계로 구성된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 방법 발명이라. 방법 발명. 됐죠? 그래서 방법 발명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방법 발명 중에는 제가 이제 수습 때 했던 건데 이런 것도 있어.
고추장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고추장을 만드는 방법. 된장을 만드는 방법, 아니면 뭐 레몬청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뭐 기억은 안 나요. 하도 오래돼하고. 뭐 설탕 5중량 퍼센트, 뭐 고춧가루 3중량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섞으면 맛있대. 맛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방법이 있죠? 물건, 고추장 그냥 물건이라 칭할게요. 물건을 만드는 방법 발명도 있고요. 즉 뭔가를 만들어내는 방법 발명도 있고요. 아니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방법 발명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의약품 추천해 주는 거, 건기식 추천해 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통상의 방법 발명 2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좀 줄여서 말하면 얘는 제법 발명,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발명은 물건과 방법으로 크게 나눠져. 방법은 통상의 방법 발명과 뭔가를 만들어내는 제법 발명으로 나눠져요. 2조 3호에서 얘가 1호, 2호, 3호. 2조 3호에서 실시가 얘를 따로 구별하고 있어요. 2조 3호,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 나, 다 이렇게 나왔어. 이제 나왔다. 가, 목, 나, 목, 다, 목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해요. 가목, 나목, 다목. 읽어볼까요? 조문 보세요. 조문 박스. 3호. 실시란 다음 강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실시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가목, 물건 발명인 경우. 나머지 읽지 마세요. 나목, 방법 발명인 경우. 다목,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 이거 제가 잘못했다. 자, 잠깐만. 여기 잠깐만. 여기를 이렇게 연결할게. 이렇게 됐죠?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래서 얘가 나목, 가목, 물건 발명, 나목, 방법 발명, 다목, 제법 발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물건 발명의 실시란 생산, 물건을 생산하는 것,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수출, 전시, 청약, 전시, 이렇게 전시. 이걸 이제 물건 발명의 실시라 그래.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 그 만들어낸 거 사용하는 거, 양도, 파는 거, 대여, 빌려주는 거, 수입,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 수출, 밖으로 내보내는 거, 청약은 조금 이따 설명할게. 좋은 보죠. 자, 감옥의 물건 발명의 경우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수입 하거나 됐죠? 생사, 양대, 수수 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이라는 게 뭐야? 제가 자전거 만들었어요. 양도가 뭐지 일단? 양도? 제가 자전거 만들었어요. 이제 파는 거야 이거 양도가. 그렇죠? 또는 제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어요. 빌려주는 거야. 뭐 서울숲 같은 데서 돈 받고 빌려주는 거. 뭐 꼭 돈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여튼 빌려주는 걸 대여라 그래. 청약은 이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 서울숲 갔어. 서울숲 갔는데 날씨가 좋아서 자전거를 빌리고 싶어요. 근데 어디 갈 거예요? 자전거 빌려주는 데를 가야 될 거 아니야? 거기 가서 뭐 1시간에 10,000원 내갖고 빌렸어. 그건 대여야. 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우리한테 대여를 한 거예요.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자전거포 앞에 간 이유는 거기 자전거가 전시돼 있고 1시간에 얼마 써 있으니까 우리가 간 거거든?
그냥 뜬금없이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가서 빌려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뭔가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달라 그런 거예요. 사장님은 뭘 한 거냐면 대여의 청약을 한 거야. 너네들한테 빌려줄 거니까 돈 내놔. 청약을 한 거예요. 이걸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이라 그래. 마찬가지야. 자전거포 갔어. 자전거를 살 거야. 그럼 사장님은 우리한테 팔겠죠. 이걸 양도라 그래. 됐어요? 근데 우리한테 팔기 전에 자전거포에 이렇게 가잖아. 가는 이유는 그 가게에서 자전거를 양도하겠다고 청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한테 팔게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죠? 이걸 청약이라 그래. 그리고 그 청약을 위한 전시해 놓잖아. 좋은 자전거, 예쁜 자전거 전시해 놓죠? 이런 것도 다 실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은 양도 파는 건 당연히 실시고요. 뿐만 아니라 아직 안 팔았어도 청약만 해도 실시예요. 청약만. 하나도 못 팔았어. 그래도 실시야. 전시도 마찬가지. 못 팔았어도 실시예요. 그래서 생사양대 수수청전은 특허 발명의 실시가 됩니다. 자, 그럼 퀘스천 문제예요. 구두로 하자 이런 거죠. 자전거포에 갔어요. 제가 그 자전거포에서 자전거를 샀어요. 그러면 사장님은 양도한 거지? 그럼 실시죠. 저는 실시인가요? 저는 실시가 아니에요. 저는 뭐 한 거야? 양도한 게 아니라 양수한 거야. 양수는 실시가 아니야. 예를 들어 갑이 자전거를 등록받았어. 우리 사장님이야. 사장님이 자전거를 양도하면 뭐라 그랬어요? 실시라 그랬죠? 실시. 저한테 이렇게 자전거를 양도한 거예요. 그럼 저는 뭐야? 양수한 거예요. 양도는 파는 거, 양수는 사는 거를 말해요. 그럼 얘가 특허권자니까 얘 무걸리자. 야, 너 침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어. 실시하고 있으니까. 어제 침해 요건에서 뭐 배웠냐면 첫째 유효한 권리, 둘째 보호 범위, 셋째 정당 권은 없어야 돼. 넷째 업으로서 실시여야 침해라고 했었죠? 그럼 얘는 실시잖아. 침해고요. 그럼 얘가 특허권자가 저한테 침해 물을 수 있을까? 없어요. 양수는 실시가 아니거든. 그러면 특허권자가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럴까요? 야, 너 이거 어디서 샀어? 얘한테 샀는데요? 야, 팔지 마. 이렇게 하는 구조예요. 되셨죠? 그래서 양도 잘 체크하고 양수는 실시 아니고요. 보겠습니다. 양도 밑에다가 양도 옆에다가 양수 X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그리고 수출에 동그라미 해놨다. 수출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이유가 수출 수입이 있었는데 특허법이 얘는 원래 실시로 보지 않았어. 벌써 배관 보이려고 그래. 얘는 실시로 보지 않았어요. 얘는 침해가 아니라고 봤어. 그럼 바뀌었어요. 수출도 실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요해. 제가 1회독 때 했었죠? 바뀌면 중요하다고. 이거 올해 시험에 반드시 나올 거야.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내년은 모르겠지만 올해는 반드시 나오거든. 내년도 당연히 중요해요. 수출까지도 실시로 들어왔어요. 개정법. 그래서 수출에 동그라미 해놓은 거예요. 왜 개정됐을까? 이런 건 3회독에서 하자. 3회독에서. 왜 개정됐는지는. 왜 과거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왜 들어왔을까? 그런 건 나중에 하자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양도 잘 보고 수출 잘 보고 그 다음 청약 전시를 잘 봐야 돼. 전시를 잘 봐야 돼. 이 전시라는 건 그 괄호 안에 보시면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말하는 거죠. 이건 실시라는 거야. 실시. 갑이 자전거 등록받았어요. 우리 자전거를 전시했어요. 서울숲 앞에 어떤 점포에다 전시해서
팔고 싶은 거야. 아니면 대여하고 싶은 거야. 전시해놨어. 그럼 이거 침해다 아니다? 침해다. 침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고 있어서 그래. 침해예요. 침해. 그죠? 침해예요. 못 팔았어도 침해예요. 이거 자체로 전시해놨으면. 근데 얘가 자전거 포가 아니고 카페야. 카페. 서울숲에 있는 예쁜 카페예요. 커피숍이야. 근데 얘가 만든 자전거를 똑같은 자전거 만들어갖고 얘가 전시해놨어. 침해일까요? 침해 아니야. 왜냐하면 침해가 아닌 이유는 얘는 실시가 아니거든. 아, 뭔가 튕겨나왔다. 놓쳤어요? 어디서? 어디선가 놓쳤어. 자, 다시. 우리 전식이 뭐다? 실시다. 실시면 뭐예요? 침해 요건도 있어. 침해 요건. 침해 요건에 뭐가 있어? 유효한 권리, 보호 범위, 정당 권한, 업으로서 실시 있죠? 그래서 업으로서 실시여야 침해인 거예요. 실시여야 침해라는 거야. 실시여야. 갑이 자전거를 등록을 받았는데 을이 자전거를 전시했어요. 전시한 게 얘는 자전거 매장에서 양도를 목적으로 전시했어요. 팔려고 전시한 거야. 그럼 뭐라고? 이거는 그럼 실시고 실시면 침해라고요. 우리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 이번엔 병이라는 사람이 얘 자전거 등록 받았고 병이라는 사람이 자전거를 전시했어요. 근데 병이라는 사람은 자전거 매장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에 전시해 놓은 거야. 카페에 전시한 이유는 자전거가 너무 귀엽고 예뻐서 양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카페에서 자전거 팔려고 하진 않잖아. 양도한 게 아니라 어떤 인테리어 목적으로 전시해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서울 외곽에 큰 카페 가면 막 외제차도 전시해 놓더라고. 예뻐 보이라고. 그래서 인테리어 목적 전시했으면 이거는 실시 아니야? 실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침해가 아니라고. 이제 들어갔죠?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 앞에 뭐라고 돼 있어?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여야 돼.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조문에 있잖아. 다시 볼게요. 조문에 보시면 감옥의 두 번째 줄에 전시 앞에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말하는 거예요. 전시 중에서도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여야 실시인 겁니다. 청약도 마찬가지.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되었나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양도 조심하고 양수 빠져. 수출 들어왔어. 그리고 청약은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이어야 실시라는 겁니다. 체크 포인트 두 번째 거. 발명의 실시에 보관이 포함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 등록받았어요. 갑이 등록받았어. 을이 자전거를 생산했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어. 안 팔아. 보관하고 있어. 이거 실시예요? 실시 맞지? 생산은 실시라 그랬잖아. 보관은 실시? 아니에요. 이거는 침해고 이건 비침해가 되는 거야. 자, 을의 행위가 침해인지는 행위마다 판단해. 얘가 침해라 해서 얘까지 침해인 건 아니에요. 얘가 침해인지 얘가 침해인지는 별개의 문제야. 아셨죠? 그걸 행위마다 판단하는 거야. 나중에 얘가 양도했어. 그럼 이건 실시예요. 행위마다 봐야 되는 거야. 보관은 실시가 아니잖아. 그죠? 거기 옆에다 적어주자.
그 체크 포인트 밑에다가 제일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자. 실시 행위의 칠판이 너무 작아요. 이거. 독립성. 실시 행위의 독립성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해를 이렇게 하는 거야. 행위마다마다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행위마다마다 실시 여부를 판단하니 행위마다마다 침해 비침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줘야 돼. 되었나요? 자, 보관은 실시 아니다 이거고.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양수 실시 아니죠? 네 번째 수출 실시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건 발명 끝났어요. 물건 발명은 뭐다? 생사양대 수수청전이다 이렇게 했죠. 생사양대 수출, 수입, 청약, 전시 포함하고 이렇게 생사양대 수수청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방법 발명의 실시 볼게. 방법 발명. 방법 발명이라는 건 통상의 방법 발명과 물건을 만드는 방법 발명 모두 다 포함하는 거예요. 둘 다 방법 발명이잖아요. 그리고 방법 발명은 이렇게 돼. 방법 발명은 그 방법을 사용하면 실시가 돼요. 사용. 예를 들어서 아까 만든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주는 방법 발명 있죠? 그걸 사용하면 실시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용을 청약해도 실시가 되는 겁니다. 직접 사용해도 실시고요. 야, 네가 사용해봐. 이것도 실시가 돼요. 사용을 청약하는 거. 다음 보세요.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사용 또는 그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그냥 청약이 아니라 사용을 청약하는 거 행위는 실시가 됩니다. 요거 청약 중요해요. 개정법에서 들어왔고 거기 옆에다 지금은 이해 못해. 저거만 두세요. 저거만 두세요. 그 옆에다 요렇게 여기 썼다 줄게. 컴프 발명. 그리고 우리 3회독에서 할 거야. 컴프 발명. 제가 줄였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인데 그냥 컴프 발명 적고 나중에 3회독 보고 돌아오면 이해가 돼. 요건 3회독에서 같이 하자. 지금 이해 못해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발명이 될 수 있고 특허를 받을 수 있거든. 얘를 조금 더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청약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어. 원래 없었는데. 시험 문제 나오겠죠?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 다목 보세요. 다목은 그 조문 보자.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라고 하니까 사용 청약 외에죠. 따라서 얘는 나목의 행위인 이거 실시 맞아. 제법 발명도 여튼 방법 발명이니까 그 방법을 사용하거나 아직 잘 모르겠는데 여튼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면 실시해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제법 발명을 사용하면 뭐가 나올까? 고추장을 만드는 방법 발명이에요. 그 방법 발명을 사용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고추장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이 사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추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통상의 방법 발명과 달리 제법 발명은 그 방법을 사용했을 때 물건이라는 게 만들어져. 이 물건을 사, 양, 대, 수, 청, 전 하는 것도 제법 발명의 실시예요. 제법 발명의 실시. 잠깐 먼저 볼게요. 교재래. 프린트 보시면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해서 생산한 물건이죠. 그 물건을 사양대 수수청 됐죠? 전시 없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제가 여기 전시 적어놨잖아요. 근데 전시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전시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감옥 보세요. 감옥. 조문을 보는 방법인데 감옥 두 번째 줄에
감옥의 두 번째 줄에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괄호 열고 청약 괄호 열고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즉 청약에는 전시도 포함한다 이거야. 그리고 그 뒤에 거 이하 같다. 이하 같다 보이세요? 이하 같다라는 말은 이하 특허법 전 조문에서 청약이라고 하면 전시 포함할게. 이렇게 약속하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다목에 전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야. 있는 거. 이해되세요? 그 청약 옆에다가 전 이렇게 좀 적어주고. 그럼 이해되겠죠? 됐다. 두 개 더 말씀드려야 돼. 두 개. 자, 보세요. 여기는 물건 발명이면 그 실시에 생산이라는 게 들어가. 생산이 실시예요. 맞죠? 근데 제법 발명의 경우에는 그 제법 발명을 사용하면 물건이 만들어질 건데 이 물건을 생은 빠져 있고 나머지 사양대 수청전만 들어가 있어요. 얘는 생은 빠져. 왜 그럴까? 생은 왜 빠질까? 얘랑 비교해 보세요. 같은 말이야. 됐죠? 이해돼요? 같은 말이잖아. 물건을 만드는 방법, 제법 발명을 사용하면 당연히 그 물건이 생산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물건의 생산은 빠져 있어요. 이걸로 잡을 수 있으니까. 됐어요? 안 튕겨 나왔지? 여기서 가끔 튕겨 나오는데 안 튕겨 나왔어. 외워줘야 돼. 생사양대 수수청전. 방법 발명은 4청. 제법 발명은 4청. 플러스 하나 더 가자. 그 물건을 사양대 수청뿐만 아니라 전까지 갈 거고,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해. by. 이 물건을 사양대 수수청 전하는 게 실시가 되려면 이 물건은 반드시 그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야 돼. 이해되세요? 요 by에 대해서 좀 적어볼게요. by. 자, 갑이 고추장을 만드는 방법 발명 특허 받았어요. 고추장 제법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어. 근데 이 제법은 X라는 제조 방법이에요. 아니, 고추장을 만드는 방법이야 다양하겠지. 그 중에서 X라는 제법으로 특허를 받은 거야. X라는 제법. 을이 고추장을 양도해요. 그럼 얘 행위가 특허권 침해일까 이거예요. 침해이려면 다시 요건 4개, 유효한 권리, 보호범위, 정당한 권한, 업으로서 실시. 실시여야 돼. 이 양도가 실시면 침해인 거죠. 자, 그럼 이 제법 발명의 실시는 뭐다? 그 방법을 사용하거나 사용에 청약을 하거나, 그렇죠? 또는 그 방법에 의해서 따라 생산된 물건을 사양대 수청전하면 실시인 거죠. 즉, 이 물건을 양도하는 거, 고추장을 양도하는 게 실시가 되려면, 침해에서 실시가 되려면 이 물건은 반드시 그 방법 X라는 제법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어야만 해요. 자, 그럼 얘가 고추장을 양도했는데 이 고추장이 케이스 1 X 제법으로 만들어졌으면 이거 갖다 베껴서 만든 거잖아. 갖다 베껴서 만든 거니까 이건 그러면 이제 이 양도는 실시가 되고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케이스 2 전혀 다른 Y라는 제법으로 만들었으면 실시가 안 되고 침해도 안 되는 거예요. 됐지? 길게 설명했는데 결국에 그냥 이거 바이. 바이. 그래서 요 방법, 요 제법에 의해서 지었구나. 사용된 생산된 물건을 양도해야 실시가 되는 거예요. 다목 다시 보죠. 다목 다시 보면 다시 강조드릴게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남옥행위, 즉 사청이죠. 사청, 사용 청약 두 개 말하고 그 방법에 의해서 생산된 물건, 이게 바이. 반드시 X제법으로 생산됐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사양대 수수청 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은 전시 포함하는 거고 그리고 사양대 수수청 전이라고 해서 생산은 빠져있지. 생산이 빠져있는 이유는 사청에서 사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허법은 발명의 카테고리라는 걸 세 개로 나눠놨어요. 첫째, 물건 발명. 둘째, 통상의 방법 발명. 셋째, 제법 발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3주 미성년자 등의 행위 능력. 민법에서 제한 능력이라는 거 배웠나요? 제한 능력 아직 안 배웠나?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안 배웠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입문 강의 끝나셨죠? 김동민 선생님. 기본 강의는 아직 안 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 하고 있어요? 미성년자 쪽. 미성년자 쪽? 그래요? 제가 더 빠르겠네. 조금 힘드네, 그럼. 그러면 뭐 민법 할 때 더 좋겠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설명. 이거 좀 긴데. 기니까 1항까지만 할게요. 2항은 잠깐 쉬었다 할 거고 1항까지만. 우리 특허법에 이상한 용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절차 능력이라는 게 하나 나와. 절차 능력. 이거랑 좀 비교할 게 뭐가 있냐면 권리 능력이라는 거예요. 권리 능력. 권리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고 절차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권리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측면이에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럼 우리 산재법 하에서 얘기해 볼게요. 산업재산권법 하에서 얘가 특허권을 가져도 되는 사람인가? 발명자, 승계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얘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 받아도 되는 애인가? 라는 게 권리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 얘 권리 능력이 없어. 특허 못 받아.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집단 있죠. 김영남 수강생 집단. 특허 못 받아요. 물론 개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어. 하지만 그 집단은 아무런 실체가 없기 때문에 특허를 못 받아. 이런 걸 권리 능력이라. 권리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 3회독에서 자세히 볼 거예요. 3회독에서. 기본적으로 권리 능력은 3회독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그냥 러프하게 사람이거나 법인이어야만 해요. 개는 안 돼. 고양이도 안 돼.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가야 돼. 우리가 갈 거고. 이 회독에서도 좀 보는구나. 이 회독에서도 좀 봐요. 3회독에서 좀 더 자세히 볼 거고. 사람이나 법인, 특히 사람이 문제가 되는데 사람 절차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절차 능력. 예를 들어서 3살짜리 아기가 있어. 3살짜리 아기가 있는데 얘가 발명을 하고서 특허 출원하겠대. 권리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이잖아. 권리는 가질 수 있어.
근데 특허청에서 일하기 힘들겠지. 대화가 말이 안 통하잖아.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즉 그 애기는 절차를 밟을 능력이 없어.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3살짜리 애기가 100억을 갖고 있어. 통장에. 그럴 수 있잖아. 왜? 3살짜리 애기도 권리를 가질 수는 있거든. 권리를 가질 수 있거든. 근데 은행 가서 1억 찾겠대.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안 줘. 뭐라 그래? 엄마 데리고 와. 이렇게 하죠. 엄마 데리고 와. 이런 걸 절차 능력이라 그래. 절차 능력. 근데 왜 절차 능력을 요구하냐면 은행 가서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못 믿어온 거야. 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식재산처는 못 믿어온 사람을 3종류로 만들어 놨어요. 3종류. 그 중에서 한 종류가 미성년자. 절차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제 미성년자를 하나. 얘는 예를 들어서 15살짜리야? 15살짜리? 권리 능력이 있어요. 재산도 가질 수도 있고 특허권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나중에 하겠지만 상표권, 디자인권도 가질 수 있어요. 권리 능력은 있어. 근데 절차 능력은 없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출원했다 생각해 볼게. 특허청에 자꾸 특허청이라고 그러네. 혹시 제가 특허청 하면 지식재산처예요? 아직 입에 안 익었어. 지식재산처에 특허 출원을 해요. 특허 출원하는 게 뭐야? 절차야. 그게 절차예요. 특허 출원한다라는 건 특허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잖아. 그게 절차야. 심사관이 거절 결정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 해야 돼? 거절료 통지해야지. 그런 것도 다 절차야. 거절료 통지를 누구한테 해요? 미성년자한테 하겠지. 미성년자. 15살짜리. 임의로 15살이라 적을게. 15살짜리 미성년자한테 거절료 통지할 거예요. 미성년자가 뭐라 그럴까? 욕하겠지. 걔는 욕해요. 미성년자니까. 그럼 일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걔네들은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내게 안 돼? 일로 와봐. 이렇게 된다니까. 침 뱉고. 지식재산처 가갖고 내 거 안 해줘? 침 뱉어. 그럼 일이 안 되잖아. 그래서 미성년자는 너는 절차 능력 없으니까 부모님 모셔. 부모님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 데리고 오면 그래도 이제 지식재산처에서 얘랑 일하기 힘드니까 얘랑 일하면 되잖아. 이게 절차 능력이야. 절차 능력. 근데 왜 미성년자를 절차 능력이 없다라고 했냐면 미성년자 빵살부터 이제 쭉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18살짜리라고 해볼 거예요. 아직 미성년자거든. 미성년자 중에는 좀 반항기가 많은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애들도 있고, 근데 10살짜리여도 대화가 잘 되는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미성년자 중에는 성년자보다 훨씬 이제 뭔가 도덕적으로 높고, 지식적으로도 높고, 얼마든지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질풍노도의 시기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식재산처에서 갑이라는 미성년자 얘는 아주 예의 바르고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좋아. 그러니까 얘는 절차 능력이 있고 얘는 맨날 애들 때리고 침 뱉고 얘는 절차 능력 없어. 이러면 돼요? 안 돼.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하기가 불편해져. 그러니까 미성년자 너네들 좀 미안하긴 한데 너네들 다 절차 능력 없어.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렇게 안 하면 일을 못해. 그래서 미성년자는 절차 능력 없으니까 너가 아무리 IQ가 170을 넘어도 그래도 부모님 데리고 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 먼저 읽어보자. 3조 2랑 3조 제목부터 볼게요. 미성년자 등의 행위 능력 있는데 행위 능력 옆에다 이렇게 적어주자. 행위 능력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민법 배울 때 조금 뭔가 저랑 먼저 배웠으니까 민법 배우실 때 김동훈 선생님 말이 튕겨 나가거든. 제가 행위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김동훈 선생님 뭐라고 할 거냐면
제한 능력 이렇게 얘기할 거야.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이게 이유가 뭐냐? 원래 민법도 제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행위 능력이라고 했었어. 근데 제가 합격할 쪽에 이제 제한 능력으로 바뀌더라고. 되셨어요? 그럼 민법에서 바뀌었으면 특허에도 바뀌었네? 안 바뀌었어. 안 바뀔 건가 봐.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 행위 능력, 제한 능력 같은 말. 근데 여기 조문에는 행위 능력이라고 돼 있으니까 행위 능력으로 읽을게요. 얘네들은 행위 능력, 바꿔 말하면 절차 능력이 없는 거야. 절차 능력. 보죠. 1항 미성년자 그 옆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있는데 잠깐 넘어가고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부모님을 말해. 법정 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 이거 절차죠. 청구, 예를 들어서 심판 청구, 뭐 심사 청구 이런 걸 말해. 그냥 청구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 밖의 절차. 출원, 청구 말고도 수많은 절차들이 있어. 의견서를 내, 보정서를 내, 돈을 내 이런 절차들 있죠. 이런 절차를 이제 특허에 관한 절차라고 하기로 했어요. 약속을 한 거야. 출원, 청구, 기타 절차를 특허에 관한 절차라고 약속을 했고요. 를 밟을 수 없다. 그 말 뭐야? 법정 대리인 안 데리고 오면 너 절차 못 밟아 이거예요. 미성년자는. 됐죠? 그렇게 하는 이유 뭐야? 특허청 일하기 편하려고. 근데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조금 대화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 성년 중에는. 그럼 뭐라 그러냐면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분을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가 더 안 되시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아픈 거야. 정서적으로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보다 더 아프신 분이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있어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미성년자든 성년자든 상관없이 여튼 좀 보호를 해줘야 돼. 아픈데 치사하게 막 법률 잣대를 막 크게 들이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좀 보호를 해줘야 돼. 이분들도 데리고 와. 법정 대리인 모셔오세요. 이거예요. 모셔오세요. 여기 좀 지울게요. 부모님 이제 법정 대리로 바꿀게.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 모셔와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 조금 아프신 거고요. 피성년 후견인은 좀 많이 아프신 거예요. 이걸 이제 민법에서 배우게 돼요.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에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에는 피라는 게 이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누구의 보호를 받냐면 후견인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에요.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야.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 되셨죠? 후견인. 이거는 이제 민법에서 김도인 선생님을 하세요. 피한정 후견인 아프신 분, 피성년 후견인 조금 더 아프신 분. 그런 분들을 이제 뭐 친척 중에 이렇게 지정을 해요. 친척 아니어도 되긴 하는데 친척 중에 지정을 해서 너가 좀 도와줘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후견인.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누가 있을까요? 부모님, 이게 친권자 부모님이다. 친권자가 되겠죠. 다시 읽어볼게요. 1항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에 의하지 않으면 절차를 밟을 수 없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원칙, 절차 능력 없어요. 예외, 법정 대리인 모셔오면 절차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미성년자랑 피한정 후견인은 예외적으로 민법에서 배울 거야.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민법에서 말하는 행위 능력, 같은 말 제한 능력이 없다고 봐요, 민법에서도. 그런데 미성년자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잖아? 결혼을 하면 능력이 생겨요. 이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민법에서도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 즉, 능력을 제한시켜. 그래서 제한 능력자라 하는데, 미성년자는 이제 능력을 제한시켜서 부모님 모셔오게끔 하는 구조가 민법에도 있어요. 근데 미성년자가 결혼했어. 근데 결혼하면 이제 뭐 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마다 엄마 동의, 귀찮잖아. 그쵸? 결혼하면 할 게 되게 많아. 되게 많은데 그때마다 부모님 모셔와 하면 너무 성가시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성년의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성년의제. 미성년자 너도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성년이야, 이렇게. 그럼 그때부터 민법에서도 행위 능력 있는 거고 제한 능력자가 아닌 거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미성년자라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민법에서 또 배우세요. 피한정 후견인 이분은 피성년 후견인과 달리 많이 아프진 않아. 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왔다 갔다.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는 좀 능력이 있어. 그래서 민법에서 피한정 후견인은 능력이 아예 없진 않고 일부는 있어.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결론. 이분은 질풍노도고 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경우가 있어. 얘는 절대 없어. 얘는 너무 아파. 단서. 이랑 두 번째 줄 보세요. 다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부터 다만이라고 시작되는 건 단서라고 읽을 거예요. 단서. 앞에 있는 걸 본문 이렇게 읽을게. 뒤에 있는 걸 단서, 다만으로 꺾여지는 부분 있죠? 그 부분 단서, 앞에 있는 거 본문 이렇게 읽을게요. 단서, 본문. 됐죠? 그래서 3조 1항 본문 받고 3조 1항 단서 보는 거예요. 단서.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이거 민법에서 배우자. 어떤 경우인지. 됐죠?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결혼해서 성년의제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 그때는 법정 대리인 없어도 돼. 절차 능력 인정해줄게 이거예요. 행위 능력 인정해줄게. 됐죠? 자, 그럼 3조 1항 단서 주어 잘 봐. 주어. 미성년자 들어가죠. 피한정 후견인 들어가지. 피성년 후견인 들어가면 안 돼. 이분은 민법에서 배울 거야. 독립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한 개도 없어. 그래서 3조 1항 본문은 피성년 후견인이 들어가. 3조 1항 단서는 피성년 후견인 안 들어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됐죠? 자, 3조 1항 봤어요. 2항은 좀 쉬었다 볼 거고 그 밑에 도식화한 거 보세요. 도식화. 3조 1항 원칙 법정 대리인 필요. 됐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 있어야 절차 능력이 생겨요. 행위 능력이 생겨. 예외 법정 대리인 필요 없어. 첫 번째,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민법에서 배울 건데 그때는 법정 대리인 없어도 돼. 3조 1항 단서. 그 밑에 피성년 후견인은 안 돼. 항상 절차 능력 없어. 이렇게 됐죠? 그 오른쪽에 체크 포인트 첫 번째. 3조 1항 본문에 좀 설명 필요하다. 자,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친권자나 후견인을 말해요. 얘네들은 미성년자의 법정이라는 건 법으로 정해진 거야. 그냥 날 때부터 부모님이 법정 대리인인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민법에서 배우게 되는데 가정법원이라는 곳이 있어. 가정법원에서 당신은 지금부터 피한정 후견인이에요. 보호해 줄게요. 당신은 지금부터 피성년 후견이에요. 보호해 줄게. 이렇게 재판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성년자는 그냥 나이 갖고 하는 거고 얘네들은 가정법원에서 선고를 해야지 그때부터 피한정 후견, 피성년 후견이 되는데 너네들 도와줄 사람을 그 재판에서 지정을 한단 말이야. 후견인을. 이해되셨어요? 얘네들은 법에서 정해진 대리인이야. 법정 대리인이랑
이제 임의 대리인이라는 개념이 있어. 임의 대리인은 저예요, 저. 변리사를 임의 대리인이라 그래.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도와주세요 하면 내가 도와줄게. 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구조야. 임의 대리인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누군가 위임에 의해서 너가 앞으로 내 거 좀 내가 너한테 특허 출원 의뢰할 테니까 너가 내 거 좀 도와줘봐. 이걸 임의 대리인이라 그래. 임의 대리인. 다르죠? 대리인 파트는 뒤에서 자세히 볼 거예요. 여튼 법정 대리인 있고 임의 대리인 있는데 법정 대리인은 법에 의해서 정해진 거, 임의 대리인은 위임. 너가 도와줘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걸 임의 대리인이라 그래요. 이거 민법에서 배울 거예요. 체크 포인트 첫 번째. 3조 1항 본문에 법정 대리인을 임의 대리인으로 바꾸면 맞아요, 틀려? 틀려. 미성년자가 절차를 밟으려면 법정 대리인 친권자 데리고 와야 돼. 근데 미성년자가 부모님이랑 절교했어. 절교했고 김영남 변리사 선임했어요. 제가 가면 돼요? 그래도 안 돼. 저는 부모님이 아니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 미성년자한테 어떤 해를 끼칠지 몰라. 그 발명을 제가 막 빼돌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임의 대리인보다 강할 거거든. 돈 주고받고 한 관계보다 피를 나눈 관계가 조금 더 강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안 돼. 자, 그러면 이거 생각해 보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데리고 왔어요? 그럼 임의 대리인 못 데리고 오나?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임의 대리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법정 대리인 꼭 데리고 와.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체크 포인트. 3조 1항 단서에서 피성년 후견인 추가되면 맞아야 틀려야? 틀리지? 여기까지 보고 나머지는 잠시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